지난 10월 8일에 끝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굉장히 큰 기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양궁 컴파운드 혼성 경기에서 주재훈이라는 선수가 은메달을 땄는데요. 물론 은메달을 땄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주재훈 선수가 한국수력 원자력 이곳에서 청원경찰로 일하면서 금메달 따기보다 힘들다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하고 세계대회 아시안게임에 나와서 금메달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선수는 사실은 정말 한국 스포츠에선 드문 투잡러 선수인데요. 양궁에 관심이 많아서 양궁 동호회에 가입했고요. 일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최근에 나온 인터뷰 보니까 되게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대회에도 도전을 계속 할 거냐라고 주재훈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주재훈 선수가 아마 또 도전을 하면 혹시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꼭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선수 아마추어 선수가 사실상 멸종 위기죠. 물론 지난 도쿄올림픽에도 투잡러 선수는 한국에는 없었고요. 그 이유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코치의 세심한 지도도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스포츠 과학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개인 종목이든 아니면 팀 스포츠든 사실상 투잡러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런 선수가 해외에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수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부카츠라는 제도입니다. 부카츠는 문자 그대로 방과 후 부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우리도 방과 후 체육활동이 있죠. 근데 이 부카츠라는 것은 스포츠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음악, 미술, 영화, 문학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이 부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968년에 일본 문부성 요청에 따라서 부카츠 제도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자발적 선택이긴 합니다만은 1972년에는 모든 중고등학교가 부카츠 제도를 써야 하는 의무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이 부카츠 덕분에 일반 학생과 전문 엘리트 학생 선수가 공존할 수 있는 스포츠부들이 꽤 많이 생겼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지금 메이저리그를 장악하고 있는 최고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를 만들어낸 사람 중에 한 명은 그의 고등학교 때 야구 감독님이었던 사사키 히로시라는 사람인데요. 국민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던 교사 자격증이 있는 야구 감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인성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인성갑이잖아요. 오타니 쇼헤이가. 이런 오타니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부카츠 제도가 만들어낸 것 중에 첫 번째는 교사 출신, 교사 자격증이 있는 야구 감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과연 야구 감독님들이 스타 플레이어 출신의 프로야구 출신의 선수여야만 할까라는 고민이 본격화됐고요. 그러면서 교육자로서 감독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오타니 쇼헤이가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는 말도 안 되는 선수인데요. 이런 만화 같은 오타니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사사키 감독입니다. 왜냐하면 사사키 감독의 평소 지론 가운데 하나는 선입견은 가능함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부분인데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투수를 하는데 타자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에 집중해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오타니 선수가 원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선입견은 그냥 선입견일 뿐이다.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 이 오타니 쇼헤이가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카츠 제도가 만들어낸 또 다른 변화는요.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운동부에서 뛸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일본에 대략 4,000개 정도의 이 고등학교 야구팀이 있는데요. 이 엘리트 선수만 뽑아서 하는 데는 4분의 1 정도뿐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학생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팀 아니면 아예 일반 학생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전국대회에서 일반 학생들로만 구성된 팀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여름철 고시엔 대회는 이 4,000개 정도 되는 학교 가운데 49개 학교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좁은 문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이 여름철 고시엔 대회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부분 굉장히 신기한 부분입니다. 근데 올해는 정말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반 학생으로만 구성된 제2호 고등학교가 여름철 고시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야구 특기생 전혀 없고요. 그리고 성적이 안 좋으면 야구 경기도 못 뛰고 시합 훈련에도 배제가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이 학교가 일본 내에서도 한국으로 치면 특목고나 자사고에 해당되는 학교라서 대학 진학만 놓고 봤을 때는 일본 전국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명문교인데요. 엘리트 선수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고등학교 야구에서 일반 학생들이 이런 기적적인 성과를 이룬 건데요. 일본 미디어에서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이오 고등학교 야구부의 철학은 엔조이 베이스볼이라고 하는데요. 꼭 성적이 나지 않더라도 야구가 좋아서 이 야구부원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고 재미있게 성적 이상의 무언가의 가치를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 강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야구부를 했던 졸업생들도 스포츠와 무관한 전공을 택해서 대학에 진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인 학교입니다. 사실은 일본 고등학교 야구부의 트레이드마크는 머리를 짧게 깎는 스포츠형 머리였는데요. 여기는 그거를 철폐했습니다. 이유는 스포츠형의 머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적이 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이오 고등학교의 목표는 성적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구로서 다른 가치를 발견해보자 라는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던 거죠. 1950, 60년대만 해도 순수 아마추어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당시에 순수 아마추어 선수의 아이콘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영국 출신의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은 육상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1954년에 1600m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오래 달리기에 상당히 재능이 있다는 걸 본인이 발견을 했지만 나의 꿈인 의학계에 좀 공헌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고 싶은 거죠, 육상이요. 수련의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한다는 거 엄청나게 힘들죠. 거의 불가능한 얘기일 텐데요. 런던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하면서 1600m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스포츠 과학의 힘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스스로 스포츠 과학을 만들어냈습니다. 1600m를 뛰는 데 있어서 계속 전력 질주를 하는 훈련법보다는 400m씩 끊어서 전력 질주했다가 또 200m 정도는 쉬면서 하는 게 의학적으로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걸 본인이 판단을 해서요. 이렇게 훈련을 했고 결국 이런 훈련을 4년간 거듭한 끝에 1954년에 드디어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때까지 1600m의 4분벽을 과연 인간이 깰 수 있을까라는 게 화두였는데요. 의외로 전문적으로 육상을 한 사람도 아닌데 의사인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이 마의 4분벽을 깨면서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었죠. 물론 영국에서는 영웅이 됐었고요. 프랑스 깔레 축구 클럽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팀이 2000년도에 프랑스의 FA컵이라고 불릴 수 있는 쿠프 프랑스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부 리그부터 최하위 리그까지 해당국 축구협회 소속 클럽이면 다 출전할 수 있는 대회인데요. 말도 안 되는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깔레 축구 클럽은 정원사, 화가, 가게 점원, 자영업자 대부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모든 11명 베스트 11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도 구성된 팀이었기 때문에 깔레 축구 클럽은 4부 리그 클럽이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나 무슨 유로파 리그나 이런 데 나가서 경쟁해야 될 클럽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16강에서 승리하고 8강에서도 승리하고 결승전에 진출했을 때 스포츠 스타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공감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를 깔레 축구 클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강한 폭발력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사실 시도민 구단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깔레 FC는 시도민 구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4부 리그 클럽이니까 도시에서도 지원을 하고요. 선수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클럽이거든요. 그 지자체에 살고 있는 시민들 또는 도민들에게 큰 희망, 스토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깔레의 기적이 아직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팬들이 조금 알만한 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투잡러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상 명예 한국인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스 히딩크 감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사실은 선수로서는 큰 재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세 중반 정도에 교사 자격증을 획득했고 그 이후에 특수학교에서 교사로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국의 이 4강 신화를 이끈 다음에 선수들의 심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파악할 수 있었냐 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특수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무언가 이끌 수 있는지 많이 터득할 수 있었고, 선수로서는 실패했지만 축구 감독으로 성공하는데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찌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은 선수로서 성공할 수 없죠.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포츠 스타들, 프로 스포츠팀 소속 선수들은 0.1%의 선수들이거든요. 이런 두 번째 커리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북미 지역은 굉장히 자유로운 경향이 있었고, 한국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학원 스포츠를 경험한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스포츠에서 성공이 아니면은 다른 것들은 생각할 수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아니면 도라는 게 너무 확실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엄격한 위계 질서라든지 강압적인 분위기,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순수 아마추어 선수로서 성과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 10년간, 20년간을 이렇게 찾아봐도 한 번에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